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는 교과서 263쪽입니다.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쓰기를 해보려고 해요.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한 친구가 자기 고장에 있는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썼대요. 이 친구가 쓴 글을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괴산의 특산물은 한지라고 하네요. 한지가 무언지 친구가 쓴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 종이래요. 아, 당나무 껍질. 우리 전통 종이래요. 괴산에서 만든 한지는 질기고 보관하기 좋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한대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지를 만드는 방법. 자, 첫 번째, 당나무 자르기, 당나무 껍질 벗기기, 껍질 삶기, 껍질 씻기, 껍질 두드리기, 닭풀 풀기, 발로 한지 뜨기, 한지 말리기. 이런 차례를 거쳐서 한지가 만들어지는군요. 자, 그래서 한지에 대한 소개글은 일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한지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의 차례대로 정리해 놓았네요. 자, 그 밑에 괴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자, 여기서 괴산은 지명이죠. 지명. 고장의 이름. 이 이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소개하고 있네요. 볼까요? 자, 고구려 시대에는 임근내요. 임근내군. 이렇게 돼 있군요. 신라 시대에는 괴양군. 고려 시대에는 괴주군. 조선 시대에는 괴산군. 이렇게 변해왔군요. 신라 시대부터는 다 괴자가 들어갔네요. 자, 그럼 밑에 뭐라고 적혀있나 볼까요? 괴산 지역 이름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고구려 때는 임근내군이라고 불리다가 신라 경도강 때 괴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고려 시대는 괴주라고 불리다가 조선 태종 때부터는 지금 이름인 괴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의 변화 소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시간 차례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시간 차례대로. 자, 시간 어떤 차례냐?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이라는 시간 차례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만드는 방법은 일의 차례대로 정리했죠. 지명의 변화는 시간 차례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글의 흐름이 하나는 일을 하는 방법 등은 일의 차례. 자, 그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 더 있었죠. 장소의 변화에 따라. 자, 그럼 세 번째 소개될 글은 아마 장소 변화에 따라 쓰여진 글인 것 같아요. 보겠어요. 산막이 옛길 안내. 어떤 길을 안내하고 있대요. 볼까요? 괴산에는 사우랑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는 심리 약 4km에 걸친 옛길이 있다. 이 옛길을 산책로로 만든 것이 지금의 산막이 옛길이다. 산막이 옛길은 주차장을 지나 오르막으로 시작한다. 여기 지도도 있어요. 자, 주차장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오르막으로 시작한다. 오르막을 걷다 보면 차돌바위 나루를 지나서 소나무 동산에 이를 수 있대요. 소나무 동산. 소나무 동산엔 40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다. 소나무 동산에서는 괴산호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괴산호예요. 이게 괴산호, 호수예요. 소나무 동산을 지나 호수 전망대로 가려면 소나무 출렁다리를 건너 호랑이 모형의 관광객을 반겨주는 호랑이 굴 앞을 지난다. 여기네요. 아마 출렁다리로 이렇게 건너나 봐요. 출렁다리. 호수 전망대에 고공 전망대로 가는 길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대요. 호수 전망대, 고공 전망대. 여기가 다 길이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에 도착하면 산막이 옛길이 끝난다. 산막이 마을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장소 변화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장소 변화. 장소 변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주차장, 소나무 동산, 호랑이굴, 호수 전망대, 고공 전망대, 산막이 마을 이렇게 장소 변화대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장소 변화가 여기 나온 부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장소 변화 어떻게 돼 있나요? 주차장, 차돌바위 나루를 지나래요. 그 다음 소나무 동산 간대요. 자, 그 다음 호수 전망대, 출렁다리를 건너서
호랑이 굴 앞을 간대요. 그런 다음에 호수 전망대에 고공 전망대로 간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도착하냐? 산막이 마을에 도착한대요. 자, 이런 식으로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옛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의 차례대로 한지 만드는 방법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차례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름의 변화, 괴산이라는 지명의 변화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은 산막이 옛길을 장소의 변화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장소가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괴산 친구가 글을 쓴 과정을 보고 우리는 우리 지역을 소개할 준비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자, 괴산 친구는 주제를 어떻게 정했나? 괴산의 특산물 한지로 정했고, 조사 계획을 한지 박물관, 그 동네 한지 박물관 있나 봐요. 거기 견학도 하고 인터넷도 조사했대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은 아까 우리 읽은 거 그대로 한지 만드는 방법을 일의 차례대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한지의 좋은 점, 아주 질기고 보관하기 좋다. 그리고 뭐로 만드냐? 당나무 껍질로 만든다. 이런 거를 적어놨어요. 이게 조사한 내용이에요. 글의 흐름은 어떻게 정했나? 일의 차례, 시간의 차례, 장소의 변화 중에서 일의 차례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한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글에 넣을 그림이나 사진은 한지를 만드는 방법이 나온 사진이나 그림을 넣었어요. 아까 보니 정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소개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인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 인천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우리 소개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주제는 인천이라는 지명의 변화 과정을 소개할 거고요. 조사 계획은 인터넷 찾아보기로 해요. 가장 이게 손쉽게 써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 선생님이 인터넷을 찾아서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화했더라고요. 미추홀이 인천의 가장 첫 지명이에요. 첫 지명. 그래서 지금도 미추홀구, 뭐 미추홀 무슨 센터, 미추홀이라는 이름 많이 쓰이죠. 자, 이게 백제 초기부터 쓰인 이름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쓰인 이름은 매소홀이래요. 요것은 고구려 때 쓰였고요. 그 다음 시대인 통일신라 때는 소성현이라고 불렸고, 그 다음 시대인 고려시대에는 인주라고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드디어 지금과 같은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을 소개할 때는 글의 흐름, 자, 시간의 흐름이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일하는 방법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이름이 어떻게 변했냐 하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써야겠어요. 자, 그럼 글에 넣을 그림이나 사진은 지명의 변화가 소개된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찾아 붙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잠시 정지 동영상을 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다른 걸 소개하고 싶다,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그럼 그거를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예시로 인천이라는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장면에서 정지시켜서 적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뒤에 붙임딱지가 있어요. 붙임딱지를 찾아보세요. 자, 붙임딱지에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야 돼요. 제목을 쓰고 글을 쓰고, 자, 우리가 준비한 표를 여기다가 붙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썼나?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예요. 선생님과 똑같이 써도 되고 여러분이 창작해서 써도 됩니다. 인천이란 이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가 제목이 되겠죠? 우리의 조사 주제는 인천이란 이름의 그 지명의 변화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썼나 볼까요? 인천의 첫 지명은 미추홀로 백제 초기 시절에 불리운 이름입니다. 로 시작했어요. 그 뒤로 고구려 때에 매소홀이라 불렸으며 통일신라 시대에는 소성현이라 불렸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경원군과 인주란 이름이 번갈아 사용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지금과 같은 인천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이라는 이름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이렇게 세 문단으로 구성해봤어요.
첫 번째 문단은 통일신라 시대까지 불리운 이름. 그 다음 문단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리운 이름. 자, 마지막으로 정리. 이렇게 시대에 따라 이름이 변해왔다. 이렇게 3문단으로 구성해 보았고요. 여러분 선생님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고 싶으면, 왜냐면 베껴 적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정지시켜 놓고 적어보시고요. 자, 그 밑에는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찾았어요. 자, 표를 한번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인천의 이름 변화. 자, 이건 연수구청에서 인터넷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삼국시대에 이렇게 변했다고 하고요. 미추홀, 매수홀. 통일신라 시대에 소성현. 고려시대에는 정말 경원군, 인주, 경원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대로 인주라고 불렸다가 태종 때 인천군이라고 드디어 인천이란 이름이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 다 인천입니다. 인천. 자,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쪽에는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친구들과 바꿔 읽어보고 칭찬하는 활동인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학습으로 이것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 보겠어요. 자, 근데 어떤 점이 잘된 점으로 칭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보겠어요. 산막이 길을 지도와 함께 소개해서 알아보기 쉽습니다. 좋은 점을 찾았네요. 자, 길은 지도와 함께 소개하면 좋겠죠. 그리고 장소 변화에 맞춰 잘 설명했으므로 칭찬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소개를 했다 치면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인천이라는 이름의 변화를 시대 변화에 따라, 시간의 차례에 따라 잘 설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6쪽은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없으니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리 활동 해보겠어요.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알맞게 손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가 이 글의 흐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글의 흐름, 자, 글의 흐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할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대로 쓸 수 있고, 일의 차례대로, 아니면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자, 뭐뭐를 설명하는 글에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럼 뭐를 설명하는 글에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차례잖아요. 그래서 차례를 설명하는 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하는 곳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 바뀌는 글은 무엇을 생각하며 간추리면 좋을까? 자, 곳. 이것은 바로 장소죠. 그러니까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을 쓰면 되겠어요. 어젯밤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차례에 따라 요리 방법을 배울 때, 이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일의 차례에 주의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주말에 겪은 일을 장소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자, 이럴 때는 장소 변화에 따라서 글을 차례대로 흐르게 해서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차례에 따라 놀이규칙을 알려줄 때, 놀이규칙은 특히 뒤죽박죽으로 설명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의 차례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장소 변화와 일의 차례에 대한 방법은 두가 소개가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은 언제 실천하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일기로 쓸 때,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루 중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 자, 그럼 오전에 뭐 했는데 점심 먹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글의 흐름의 세 가지 종류를 배웠고, 각각 어떤 경우에 어떤 흐름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어 공부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